강한 권력으로 정치에 관여한 왕비. 조선 11대 왕 중종의 제2계비, 문정왕후의 태릉.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서울에 위치한 태릉입니다. 태릉은 조선 11대 왕 중종의 제2계비, 문정왕후가 잠든 곳입니다. 문정왕후는 1501년에 파산부원군 윤지임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1517년에 중종의 1계비인 장경왕후가 산후병으로 사망하면서 새 왕비를 뽑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새 왕비로 뽑힌 인물이 문정왕후였으며 그녀의 나이는 당시 17세였습니다. 그녀는 외숙부인 윤임의 주장으로 왕비가 된 것입니다. 조선 11대 왕 중종은 신하들이 선택한 임금으로 그의 왕비들은 폐서인이 되거나 일찍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니 권력을 쥐고 있던 윤임이 외조카인 문정왕후를 왕비로 추대한 것입니다. 그녀는 왕비가 되면서 먼저 태어난 원자를 돌보았습니다. 당시 중종에게는 서자는 많았지만 왕비 출신의 왕자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문정왕후의 집안은 후궁들의 집안보다 약했던 상황이었기에 그녀의 왕비 생활은 고단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정왕후는 아들을 낳아 힘을 키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중종과의 사이에서 딸만 넷을 낳았습니다. 그러다 1534년 문정왕후의 나이 35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 아들은 경원대군으로 봉해졌으며 문정왕후의 힘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은 문정왕후의 태도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돌보았던 세자를 경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정왕후는 아들이 없던 시절에는 세자를 아끼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자 역시 문정왕후를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그러나 문정왕후의 바뀐 태도로 인해 세자는 매우 속상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아마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러던 어느 날 세자가 살았던 자선당에 화재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야사를 보면 세자는 문정왕후가 자신이 죽기를 바란다고 생각해 세자빈과 함께 불에 타는 자선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종이 밖에서 세자의 안녕을 부르니 세자는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생각해 자선당을 탈출했다고 전해집니다. 중종은 화재 사건의 주동자를 찾아보라고 명했지만 결국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문정왕후가 벌인 짓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문정왕후가 정말 세자를 죽이려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544년에 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인종은 왕위에 올라 문정왕후의 편에 선 윤원로를 파직하고 귀양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편에 선 신하를 귀양 보내자 문정왕후는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인종을 더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심성이 착한 인종은 그런 상황에서도 문정왕후를 친어머니로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잘 대했지만 문정왕후의 태도는 싸늘했습니다. 당시 조선왕실에서는 중종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평소 효심이 지극한 인종은 장례를 치르면서 몸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종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인종은 후사가 없어 문정왕후의 아들인 경원대군을 후계자로 정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1545년 인종은 31세의 나이로 승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은 8개월이었습니다. 인종이 재위 8개월 만에 승하하면서 독살설이라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습니다. 인종이 문정왕후가 권한 떡을 먹고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인종이 승하하면서 1545년에는 조선 13대왕 명종이 즉위했습니다. 당시 명종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명종의 나이가 너무 어렸기에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답니다.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반대 세력을 무차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4대 사화 중 하나인 을사사화는 인종이 죽으면서 때윤 세력이 다른 왕자들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는 소문을 퍼뜨린 문정왕후의 오빠인 윤원영을 포함한 소윤이 꾸민 대규모 숙청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양재역 벽서 사건을 통해 정적들마저 제거한 문정왕후와 소윤일파는 조정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반대 세력을 처형하거나 유배를 보내면서 문정왕후는 더 큰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문정왕후의 권력이 매우 커지자 그녀는 왕의 어머니가 아닌 여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을 하는 기간에 불교를 중흥시키는 데 노력했습니다. 조선은 숭유옥부를 했던 국가였지만 문정왕후는 승려인 보호를 아끼며 불교의 영향력을 키워주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8년간 수렴청정을 하면서 외척들의 권력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외척으로 인해 부정부패가 심해지면서 백성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명종은 20세가 되었으며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을 거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8년간 나라를 다스린 왕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명종은 직접 정치를 하게 되었으며 문정왕후는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문정왕후는 명종의 뜻을 우선시하면서 정치에 참여하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문정왕후는 8년간 수렴청정을 하면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똑같았습니다. 문정왕후는 1565년 65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그녀는 20년간 왕 위에 군림했던 여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명종은 어머니 문정왕후의 능을 현재의 자리에 조성했습니다. 왕릉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규모가 매우 큰 편이랍니다. 당시 문정왕후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는지 능에서도 느껴지네요. 그런데 원래 문정왕후는 이곳에 묻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정왕후는 당시 서삼릉에 잠들고 있던 중종과 함께 묻히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중종의 능은 제1기비 장경왕후와 함께 위치하고 있었으나 문정왕후는 중종의 능을 현재의 서울 강남으로 천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중종의 능이 좋은 자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비가 오면 정자각이 침수될 수준이니 문정왕후는 중종과 함께 묻히지 못했답니다. 결국 중종과 왕비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잠들게 되었답니다. 명종은 문정왕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문정왕후가 승하한 뒤에는 윤원영을 몰락시키게 되면서 비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강한 권력을 쥐었던 윤원영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문정왕후의 시대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그녀의 능은 여전히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능 근처에는 아들인 명종이 잠든 강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선 역대 왕비 중 가장 강한 권력을 누렸다고 할 수 있는 문정왕후의 능을 보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왕릉에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